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부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나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목표를 정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무엇을 가질 거야 등 다양한 목표가 있지만 그중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부에 대한 목표일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할 인생의 승부를 걸 시간의 저자 데이비드 오스본과 폴 모리스는 세계 최초 부동산 그룹에서 최상위권 수익을 내는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부자들을 만나왔는데 소위 부자로 불리는 이들은 간절히 부를 원했고 탁월한 전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돈과 부에 대한 개념, 사고방식, 실행력, 목표를 세우는 법도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를 이루는 인생의 승부를 거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를 수월하게 만들어내는 법. 수월하게 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수월함과 쉬움의 차이를 구분해 볼게요. 수월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하거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삶이 있으며 그런 삶에는 수월함이 없습니다. 수월한 길이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저항들이 존재하지만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말해볼게요. 사랑, 가족, 연결되어 있는 느낌, 풍요로움, 성장, 친밀감, 부, 건강, 역동성, 영향력 있는 리더십, 유산 창조하기, 수월함입니다. 당신이 우리 저자들과 비슷하다면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똑같은 질문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스스로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나 당신 스스로 삶에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 질문하세요. 자신이 가장 혹독한 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래서 수월함을 획득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요.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시간, 노력, 돈, 희생 등 아주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은 1억 달러, 약 1천억 원의 순자산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억이 큰 숫자라서 막연히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1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길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 아주 중요한 가치를 희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여정에 꼭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든 손쉽게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없다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꿈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폴은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지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그가 10수년간 꿈꿔온 기업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일은 진정으로 그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며 그가 가진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즐기지 않거나 잘 못하는 일들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타당하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1억 달러가 없다면 전체 계획을 실행할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월함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가치 있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나요? 삶에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무엇이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나요? 1억 달러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시겠나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수월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을 하면 수월해집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쉽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쉬운 쪽을 택하는 삶은 우리를 가야 할 행로 밖으로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가 열렬히 원하는 일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월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그것은 확장됩니다. 문제와 도전에 집중하고 또 무엇에 주로 집중하시나요? 집중하면 그것을 더 많이 얻게 될 겁니다. 폴은 미국 개조 자동차 경기연맹 나스카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 도중 주변의 차들이 충돌하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자 그는 차가 충돌하지 않는 쪽으로 경주차의 버기를 돌린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답변이 너무 시시하고 엉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곱씹을수록 그 답변이 천재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좋든 싫든 당신이 집중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삶에서 강력히 작동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충돌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기회에 집중하시나요? 나스카 선수처럼 기회에 집중한다면 충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충돌이 없는 곳에는 경쟁자도 거의 없을 것이므로 우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이 집중하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몰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돌이 아닌 기회에 집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적을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일에 숨어있는 기회 요소는 무엇일까? 거의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나스카 선수의 말을 빌어 질문하자면, 당신이 충돌하는 차들보다 기회에 집중하기로 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수월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 앞이나 주변에서 충돌하고 있는 차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맹목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돌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인지하고 배워야 합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 놓인 기회에 초점을 맞추세요.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만 하면 굉장한 기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길목에는 수월함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일도 쉬워집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 위에 놓여 있다면 어려운 일들도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의 상당 부분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는 사고방식, 기대, 전념하는 자세를 반영합니다. 잡지 재벌 펠릭스 데니스는 저저 좁은 길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 중 데이비드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테드 종조부였습니다. 그는 1975년 당시 백만장자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종조부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종조부는 성실한 일꾼이었고 데이비드에게 어린 시절부터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테드 종조부가 어느 날 그에게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부자가 될 거라고 믿으면 훨씬 더 쉽게 부자가 된단다. 상당한 부를 쌓고 난 뒤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접근하면 그에 상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태도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자와 어울리고 그들에게 배우세요. 워렌 버핏이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친구라는 것도, 그들이 함께 브릿지 게임을 즐기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가난이 가난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부는 부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가난 속에서 자랐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까이 한다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부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부를 추구하는 그룹을 끌어들여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유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돈에 대한 경험도 바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부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읽어볼 것을 적극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당신의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으시나요? 돈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금전적으로 더 부유해진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타고난 운명에 더 가까운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살펴보죠. 당신은 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부자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부를 형성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은 악의 근원이다. 돈을 버는 데는 돈이 든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괴짜다. 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있던 것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배운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준 생각에서 벗어나 백지 상태로 돌아갈 의지가 있으신가요? 부를 선택하고 풍요로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당신과 부라는 운명 사이에 의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세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배울 의지가 있다면, 부로 이끌어주는 일들을 하여 부자가 될 의지가 있다면 아무것도 당신이 목표로 하는 부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큰 것을 꿈꾸세요. 크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어린아이의 생각에는 한계가 없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배운 것이 그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삶의 진실은 유년 시절에 우리가 삶에 대해 가졌던 경이로움을 앗아가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생각하는 법을 까먹게 됩니다. 최근 폴의 딸이 폴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왜 파랗죠? 폴은 구글에 검색하지 않고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그것을 검색해 나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척 어려운 설명을 읽고 난 뒤 그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두는 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인이 되면서 만들어진 익숙한 공간과 현실 감각은 당신의 꿈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제약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효과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솔직하게 해보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에 아무 한계도 없다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폴은 밤낮 없이 일하는 뉴욕의 한 대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산타모니카 언덕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사는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일을 하면서는 원하는 인생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성공적인 변호사들조차도 500만 달러를 주고 그런 집을 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즐길 시간이 없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폴은 삶에서 그 꿈을 이룰 가능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런 집을 가지는 것을 열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학습된 무력감과 절망감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꿈을 옥죄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목표를 낮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기대치를 낮추지 마세요. 오히려 큰 것을 꿈꾸세요. 상상력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세요. 당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과 소통하세요. 크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솔직하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열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나의 모습과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한때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 운동선수를 아시나요? 또는 어린 나이에 전성기를 보낸 친구가 있나요? 사람들은 가끔 과거의 성취나 직위에 대한 생각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 과거의 현실이 그들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 시절 농구 스타였던 빌 브래들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대학원 공부를 위해 선수 생활을 2년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결승전에서 2번이나 우승한 NBA 올스타 선수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훌륭한 성취는 농구 선수로서의 활약 이후에 나타납니다. 미 상의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사는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꿈을 성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하는 삶을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그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삶 속에서 당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세요.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어떤 사물이나 사안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더하여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매우 강력하고 창조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당신이 하는 질문의 본질을 통해 당신은 강력한 마음의 힘과 접속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든 당신의 뇌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전기요금 납부기 한을 넘겨 가상금이 붙은 경우 같은 짜증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도대체 난 왜 이 모양이지? 하고 혼잣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질문을 말미삼아 뇌는 그와 같은 파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여러 번 하면 그에 대한 답이 곧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이 고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거나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지금 무엇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나는 이것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전자는 영향력이 약하고 후자는 영향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한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표현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의 말에 의하면 나는 무엇이다, 무엇을 한다 사이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이 이 영향력은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 너는 나빠, 너는 버릇없는 자식이야, 혹은 너는 인내심이 없어 등의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너는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구나, 혹은 너는 인내심 없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는 아이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면 변할 수 없는 성격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어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정적인 내용의 자기 대화를 없애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이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마감일을 놓쳤다면 이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인데, 혹은 다음 기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사이에 경계선을 긋거나 문제 행동을 지적할 때에는 인내심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어, 혹은 너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장난감 트럭을 남동생에게 던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마감일을 놓치는 것과 같이 큰 실수에서부터 정해진 날까지
정기요금을 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죠. 실수를 했을 때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 반응하는 대신 긍정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자기 대화로 대체해보세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시각화하세요. 효력이 있는 확언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세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보다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적인 말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가슴속 깊이 공명하는 행동 단어와 감정 단어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즐기면서 연봉 5억을 수월하게 벌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확정적인 말과 함께 시각화를 병행하면 화려한 가능성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각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걱정은 뭔가가 잘못되는 것에 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걱정에 휩싸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게 혹시 당신 자신이었던 적은 없나요? 당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시각들의 사실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걱정이 당신을 집어삼켜버리도록 놔두지 말고 인간이 지닌 창조의 힘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은 무엇을 시각화할지 고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시각화할 것인지 열망하는 것을 시각화할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걱정이라고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걱정은 어리석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시각화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아주 강력해서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당신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화가 당신을 감옥에 가두는 간수가 아니라 구원자가 될 수 있게 하세요. 걱정은 마치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걱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긍정적인 시각화는 왜 못할까요? 그렇다면 걱정의 반대, 즉 긍정적인 것을 시각화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예컨대 이와 같은 확정적인 문장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일을 즐기면서 연봉 5억을 수월하게 벌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원하는 확정적 문장을 정한 후 눈을 감고 당신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고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등 마음의 눈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으며 딱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선택한 곳 어디로든 당신은 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기를 원한다면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더 높은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를 뛰어넘어 사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힘들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 바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라 라는 격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그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능력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노력을 통해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감이 다시 더 높은 수준의 능력과 더 높은 비전을 향한 강력한 동기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더 크게 생각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하다 보면 더 크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되세요.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당신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훌륭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결승점이 가까워지면 속도를 약간 늦추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올림픽 단거리 육상 선수들조차도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의 85%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목표 설정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승 테이프를 넘어 몇 발자국 더 들어간 지점이 결승점이라고 상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결승점이 가까워졌을 때 몇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목표가 20만 달러를 버는 것이라면 24만 달러를 목표로 설정하고 늘어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그렇게 하면 연말에 최소한 20만 달러는 넘어서 있을 것입니다.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대단히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큰 부를 얻으려면 아주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배수 훈련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신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당신의 현재 상태에 10을 곱해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즉, 당신이 설정한 부의 목표 금액 마지막 자릿수에 0을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울리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어떨까요? 대답은 너무 뻔합니다. 폴은 생각을 작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가 목표로 하는 금액의 마지막 자릿수에 0을 붙여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부자들의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3년에서 5년 후 당신의 연간 목표 소득액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에서 5년 사이 당신의 순자산을 적어보세요. 3년 후 나의 목표 소득은 무엇이다. 5년 후 나의 목표 소득은 무엇이다. 3년 후 나의 목표 순자산은 무엇이다. 5년 후 나의 목표 순자산은 무엇이다. 당신이 적어놓은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겠나요?
그것을 달성하는데 무엇이 장애가 될까요? 무엇이 당신을 방해할까요? 이제 위에 4가지 목표 금액 마지막 자릿수에 0을 붙여보세요. 그 금액을 달성할 수 있겠나요? 그것을 달성하는데 무엇이 장애가 될까요? 무엇이 당신을 방해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제한적 신념과 돈과 부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드러내주기 위해 고안된 사고 확장 훈련입니다. 이 간단한 훈련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믿음과 제한적 신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을 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될 거라 예상하시나요? 10배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표 수입을 10배로 늘리겠다고 해서 10배 더 열심히 일할 의향은 없어요. 가족을 등한시하면서까지 높은 수입을 추구할 마음은 없어요. 저에겐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수입을 늘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강력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믿음 중에 목표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목표하는 바와 확정적 문장을 말할 때 수월하게를 덧붙이세요. 이것이 부담과 희생의 장벽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오즈본과 폴 모리스 저자의 인생의 승부를 걸 시간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 돈이란 단어를 들을 때 그 단어만으로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소위 말해 쪼는 거예요. 돈 생각만 하면 쫄았던 거죠. 돈과 친근한 관계가 되고 동등해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로 부를 얼마나 이루겠다라는 목표조차 세우지 못했겠죠. 그때 이 내용을 읽고 부정적인 생각을 깨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멘탈을 조금씩 잡을 수 있었어요. 이후엔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순환이 되면서 풀리는 그런 시기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절판된 책이긴 하지만 어깨가 펴지는 힘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부에 위축되지 않고 크게 쟁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